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제9호 최지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뜻한 바 있어 외고에 진학하셨네요. 사실은 그 뜻한 바가요. 커서 유덕화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뜻한 바. 아프리카에 나라가 많잖아요. 예. 몇 개국이나 가보셨습니까? 사우스단이 독립하면서 53개일 거예요 아마. 그중에 반은 가봤어요. 예. 아프리카 전문가네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중앙아시아도 전문가고요. 동유럽도 전문가고요. 예. 정말 국제경제 전문가. 네, 글로벌. 제가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따지하오. 오늘은 글로벌 인재를 모셨기 때문에 글로벌 에디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지하오. 我是 웬창.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네, 오늘은 그거 안 그거 써. 아니야. 중국어 하니까 한국어도 안 되잖아요. 그건 빼먹었네. 연계국어야 뭐야.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요거 앞에 넣어주시고 자. 자체 편집도 하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제9호 젊은 국제경제 전문가 월드뱅크 선임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글로벌 에디션이라고 한 것이 국제경제 전문가를 모셔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저 말고 정말 이제 국제 담당하는 우리 부원장이 양력 소개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박사님은 80년생, 올해 41세고요. 만으로 하면 안 될까요? 만 아닙니다. 당연히 40세. 39. 39세. 아, 제가 센스가 없어요. 30대, 예. 만 39세의 젊은 국제경제 전문가고요. 부산에서 출생하시고 부산 여고초 졸업, 거제중 졸업, 서울 명덕 외국 중국어과 졸업하셨고요. 서강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2009년에 하버드에서 행정학 및 국제개발학 석사를 취득하셨고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개발 박사 따셨고요. 전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네트워크 사업부에 계셨고 전 아프리카 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으며 현재는 월드뱅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월드뱅크에서 지금 아시아 특히 중국 쪽을 맡고 계셔서 우리 부원장이 중국어로 간단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하오. 니하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시통역입니다. 请你向大家介绍一下。大家好，我叫崔智银，我现在在世界银行工作。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겠지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통역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중국 공부했죠. 오늘 게스트 중국어 전문가. 이렇게 노력하는 원장님. 제가 중국어 전문가가 됐군요. 오늘 갑자기. 예. 우선 예. 들어가기 전에 세계은행부터 세계은행이 뭔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기구 중에 하나고요. 세계은행의 주요 하는 일은 빈곤 문제랑 공정 성장, 저희가 쉐어드 프로스퍼리티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그거를 공평한 성장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를 도와주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들어가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한국 분이 100명 이상 계시거든요. 정직원만. 예,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꿈꾸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예. 월드뱅크에서 어떤 일 담당하셨나요? 저는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한국말로 하면 선임 이코노미스트라고 하시는데요.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현재 일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 담당을 하지만 그 전에는 아프리카 담당을 했었고 중앙아시아, 동유럽 이렇게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제 분야, 산업정책 아니면 통상, 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차관을 빌려주는 게 저희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가 있었을 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거나 보좌를 해주고 정책을 같이 만들어주고 평가를 해주고 그게 저희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는 연구를 하는데요.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 다음에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지시네요. 만으로 39세면 유년 시절에 IMF를 겪으셨겠네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보철강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시는 이제 회사를 하시다가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아빠 회사도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안이 힘들어졌었는데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유년 시절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그때는 이제 힘들다고 생각했고 어른들의 무능, 뭐 공무원, 기득권 이렇게 대표되는 어른들의 무능, 그 다음에 부패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화가 났죠. 화도 나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있는 것인가. 뭐 그래서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 뭐 그런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축하할 일, 축복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유학 같은 데도 가고 뭐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세계은행 같은 빈곤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더 화목하게 더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일이 됐어요. 결국은. 부산에서 서울로 오시게 된 계기는 뭐 아버지 사업 예. 때문이군요. 예. 그리고 뜻한 바 있어 외고에 진학하셨네요. 사실은 그 뜻한 바가요. 제가 유덕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봐.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해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커서 유덕화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외고에 가서 중국어를 다 배웠는데 배우고 보니까 제가 배운 거는 보통하고 유덕화는 광동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덕화랑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환학생 가신 건가요? 그때는 이제 뭐 유독화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유학 뭐 교환학생을 가고 이런 거에. 근데 미국이나 영미권은 당시에 가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 많고 뭐 학비도 비싸고 학점도 좋아야 되고 시험 점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엄두를 못 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중국으로 교환학생 간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해가 1호였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뭐 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어과를 고등학교 때 중국어과를 전공하셨는데 경제학을 선택을 하셨네요? 대학은? 예. 웃긴 얘기인데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북한에 관심이 많았어요. 북한이요? 예, 네.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왜 북한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다르냐 이러면은 어른들이 뭐 경제 체제가 달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경제 체제라는 게 굉장히 막 심각하고 뭐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월드뱅크 가시기 전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에 계셨는데 네. 원래 국제기구 쪽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예,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 교환학생도 가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하고 살지.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휴학하고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빙자한 영어 공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암네스티라는 국제 인권 단체에서 월급으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요, 인턴으로 영어도 배우고 뭐 이러려고 한 학기를 휴학하고 런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만난 친한 친구랑 같이 이제 우리 둘 다 시간은 많고 돈이 없을 때여서 히치하이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제네바까지 진짜 길에서 차를 잡아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진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힘들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덥고 막 아스팔트 위에서 햇볕을 딱 받으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기다리면서 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뭐 청년의 자유를 뭐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여행을 했던 친구네 언니네 집에서 이제 제네바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언니와 그때 그 당시에 그 언니 부부가 UNDP라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원래 경제학을 좋아했고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국제기구 가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으로 이어졌나요, 커리어가? 삼성을 다니다가 유학을 가려고 케네디 스쿨에 갔는데 그때는 꼭 인턴을 해야 됐어요. 저희는 1년, 2년 사이에 여름방학, 1학년, 2학년 사이에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계은행에서 서아프리카 팀에 인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아프리카에 가서 여름을 보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한테 Do you like your job?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좋아하니까 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일이 있으면 다행이지 좋아하고 안 할 게 어딨냐. 있으면 다행이지.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랑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학교 친구도 지나가는 꼬마한테 지나가다가 뭐 What do you like to eat?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먹는 거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먹을 거 있으면 다행이지 뭐 좋아하고 말게 뭐 있냐. 이게 너무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케네디 스쿨에서 다학기 학비는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경제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 꼭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제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네. 해서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첫 한국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아, 이거 박수 한번 치고 네. 가야 돼요. 첫 한국인. 예.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아프리카 나라가 많잖아요. 예. 저도 다 모르는데 예. 몇 개국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사우스수단이 독립하면서 53개일 거예요 아마 숫자를 네. 확인해봐야 되지만 그 중에 반은 가봤어요. 정말요? 예. 와, 일하느라고. 예. 아프리카 전문가네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중앙아시아도 전문가고요, 동유럽도 전문가고요. 제가 11년 이 바닥에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4년 일했기 때문에 뭐 중국도 뭐 세 번째 했잖아요. 뭐 대학교 때 한 번 가고 삼성 다닐 때 한 번 하고 이제 최근에 또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국제경제 전문가. 네, 글로벌. 제가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아프리카 국가가 이제 예. 우리 그냥 생각이 예. 개발이 덜 돼 있고 못 사는 나라, 빈곤한 국가인데 거기에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을 거기다 좀 적용을 시키셨다고요? 일단은 한국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기적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개발 국가에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유럽에서 와가지고 뭐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너네는 우리랑 너무 달라 이런 반감이 네,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뭐 우리도 뭐 독재자도 있었고 뭐 식민지도 당했고 근데 우리 지금 잘 살아 뭐 이러면은 애들이 그래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경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근데 아프리카뿐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동아시아에서도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도 좋아하고요. 요새는 그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도 한국 경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유럽, 뭐 미국 이런 데서도 한국의 뭐 IT 산업, 뭐 아니면 한국의 뭐 통신 산업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월드뱅크 이제 일종의 대표로 그 아프리카 나라에 가면 그 나라 경제장관급이랑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예. 와, 좀 높은 분이구나. 르완다에 특히 국가경제위원회를 설립하셨다고. 예, 제가 설립한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돈을 줘서 그 정부가 설립을 했는데 그 돈을 주는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발명이 난 거군요. 르완다 팀으로. 르완다를 담당하게 됐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뭐 이집트도 담당했었고요. 이집트 담당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아랍 혁명이 났었거든요. 아, 네. 아랍의 자스민 혁명. 네네. 자스민 혁명 때 제가 투니지아 살면서 이집트 담당한 이코노미스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치안이 불안해서 한국 대사관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사관에서 하루 자고 피난 가고 막 그랬어요. 프랑스 파리로 피난 갔다가 네. 막 이제 상황이 괜찮아졌어. 들어와 이래가지고 너는 이제 안전한 이집트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집트에서 또 혁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많이 배웠고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다시 이제 월드뱅크로. 예. 네.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때는? 사실은 그때 이제 아랍 혁명 이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고 또 거기 라마단이라고 네. 여름에 한 달 동안 낮에는 사람들이 먹지를 않는 종교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4번 하고 나니까 5번 못 하겠네요. 너무 덥고 막 물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예. 어머나. 물론 저는 그래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택시를 타도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요. 네. 기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겪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도 국제기구에서는 한 지역을 계속 하기보다는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역을 옮기는 거를
커리어에서 더 권장하거든요. 여러 곳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때도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할 일을 많이 했다. 이제 좀 편한 데로 가자 이러고 사실은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일 있으신가요? 일단 하나만 먼저 사이프러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지중해에서 터키랑 그리스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랑 같이 분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은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남쪽은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북남 사이프러스를 통일을 하려고 협상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 협상 지원팀에 들어가서요. 통일을 하면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걸 같이 준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결렬이 됐지만 실무 준비는 정말 잘했는데 그걸 보면서 뭐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뭐 정치가 결국 변화를 만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그때 제가 사이프러스에서 배운 게 이 다음에 한국에서 통일 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네네. 않을까 이런 생각. 오, 큰 그림 그리시네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북남 사이에서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듣고 예. 협상시켜주는. 협상을 유엔이 중재했고요. 네.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 도와줬어요.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면 무역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쪽의 무역이 다른데 심지어는 뭐 토지 배상 같은 것도 네.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피난하신 분들이 이제 통일하면 내 땅 내놔 이러는데 거기 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배상해 줄까 이런 것도 계획을 짰고 통일 안 됐을 때 굉장히 상심하셨겠어요. 사실은 준비를 할 때도 다들 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해봤자 되겠냐 이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뭐 기대 반 뭐 그랬는데 그냥 그 조그마한 사이프러스도 그렇게 힘든데 통일을 하는 게 한 번 더 통일을 어떡하지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이미지가 예. 예전에 JSA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남한군이랑 북한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유엔군에서 중재하는 분이 오거든요. 네. 이영애라고. 네, 그분이 송강호 얘기도 듣고 이병헌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중재시켜준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요. 야, 벌써 줄 서요? 야, 사람이 이래야 돼. 영광 빠르다, 진짜. 예.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저는. 네. 예.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이랑 좀 많이 비슷한 나라였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폐쇄 경제고 독재자가 있어서 알바니아 사람들은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밖에서 누가 쳐들어온다 이래가지고 항상 벙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벙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알바니아에는 그 벙커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뭐 미술 전시회도 하고 가서 카페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벙커가 많은데 그런 나라였는데 같은 민족 중에 일부는 유고슬라비아가 되고 알바니아는 공산주의고 이러다가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면서 코소보가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코소보랑 알바니아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알바니아는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도 한참 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없애고 시장 경제로 변화를 했지만 코소보랑 알바니아는 뭐 통일을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따로 살아요. 근데 잘 살아요. 말도 똑같고 왔다 갔다 그냥 하면 되고 물건도 주고 빨면 되고 뭐 그냥 두 나라가 그냥 평화롭게 잘 사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통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예. 특히 뭐 경제 분야든 뭐든 우리가 좀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민주당의 북한과 관련된 정책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국민들이랑 소통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개방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이 정도인데 북한이 이만큼이니까 이거를 메울 때 돈이 많이 든다 이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개발을 해서 좀 이 정도 되면은 돈이 작게 들 거고 그리고 이 개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돈을 다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통일의 방안이나 준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지금은 가입이 안 돼 있지만 뭐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가입을 하면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가라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아주는 보험회사 같은 게 있어요. 세계은행 기구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데 가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이 정부가 마음이 바뀌어서 기업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미가에서 돈을 물어주거든요. 그런 보험이 있으면 민간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을 활용해서 북한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해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소득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고 뭐 북한과 한국이 뭐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것만 돼도 굉장히 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가면 나중에 상임위가 네. 통일 외교 그쪽으로 정해지실 아. 것 같아요. 그 편집하고 이제 일자리 하지 마십니다. 근데 솔직히 예. 굉장히 잘 나가는 예. 국제기구에 계셨잖아요. 예. 굳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맘먹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이 부르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애국자시군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다른 데서 편하게 살다가도 뭐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네. 와야 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 더 좋은 보고서를 쓰거나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를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셨는데 예. 그 중에 민주당으로 이제 예.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포용적 성장 이런 거는 세계은행이 사실 10년도 전에 처음 한 얘기거든요. 국제기구 중에서 제일 처음 그 컨셉을 아마 만든 데가 세계은행일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 사고 계시고 혁신 성장 이거는 뭐 제 분야입니다. 제 연구 주제고 제가 회사에서 항상 하는 일이고 고민하는 일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가지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 저는 북한 통일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감이 너무 멋있어요. 제 분야입니다. 전문가를 제대로 모셨네요. 만 39세의 청년이거든요. 물론 경제 전문가지만 민주당이 모셔올 때는 청년 정치도 기대하는 몫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시간을 두고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청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도 배워야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획일적으로 사는 문화를 바꾸고 청년들이 한번 질러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상상력을 지원해주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TV가 예. 이제 마무리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됐는지 부원장이 총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사람을 휘어잡는 강단이 있으시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지금까지 저희가 9분 모시고 예.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빨려드는 느낌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빨리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카리스마. 예. 사실 경제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국제 경제가 이런 거구나 되게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